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정읍의 한 신축 아파트가 입주자들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정읍시 홍보 문구를 도색해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완주 비봉 매립장 발암물질 침출수 관리가 엉망입니다. 침출수 관리를 완주군 출입 기자가 맡은 것으로 드러나 유착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한 중소기업이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전기 굴착기를 개발했습니다. 중장비 분야의 탈일본화 기대가 높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입주를 앞둔 정읍의 한 신축 아파트에 정읍시 홍보 문구가 도색됐습니다. 입주민들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벌어진 일이라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허가를 내준 정읍시는 나몰라라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정읍의 한 신축 아파트. 외벽에 정읍을 상징하는 단풍 문양과 함께 정읍 방문의 해라는 문구가 페인트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아파트 벽면 외에도 모두 세 곳에 정읍시 홍보물 페인팅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당장 오는 12월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입주민들은 황당하다고 말합니다. 좀 당황스럽죠. 어이없고 속았다라는 느낌? 사전에 얘기라도 좀 해줬으면 입주민들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입주민들은 미관상 문제는 물론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측은 입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그 그래픽은 그 외부 어떤 그 아파트 이미지를 올리기 위해서 다 그리잖아요. 그림 자체가 갖고는 크게 민원 넣을 수 있는 그런 소리 아닌가 판단되는데요. 정읍시는 건설사 측에 입주 예정자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요구했다며 건설사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이 이러하니까 회사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해봐라 그런 내용이죠. 계약의 선건 아니고 회사에서 이제 우리 시 의견을 받아서. 취재가 계속되자 정읍시가 먼저 제안했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시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동의해줬죠. 사실 왜 내용이 좋길래. 정읍시는 건설사와 함께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연노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완주 비봉 매립장은 최근에도 발암물질 침출수가 여전히 새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관리 부실까지 드러났는데 새로 관리를 맡은 업체를 두고는 뒷말이 무성하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금속 발암물질 침출수가 줄줄 새고 있는 완주군 비봉 매립장. 하수 찌꺼기를 재가공한 조화토가 40만 톤 넘게 불법 매립됐는데 비가 내릴 때마다 녹아내리면서 악취가 고약합니다. 매립장 허가 과정부터 의문투성이었는데 사후 관리조차 엉망입니다. 완주군과 계약한 용역업체가 수거에 나서고 있지만 임시 저장 탱크에서는 침출수가 여전히 줄줄 새고 있습니다. 벼농사를 포함한 모든 농사에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침출수로 인해서 벼농사를 지면 앞으로 농작물 판로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큰 지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데 최근 갑자기 침출수 관리를 담당해온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사장님이 이제 그 작업을 하셨는데 좀 가스 같은 거가 그 냄새 같은 게 자극적이어가지고 눈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석 달 전부터 완주의 또 다른 환경업체가 침출수 처리를 대신해 왔는데 완주군은 액수가 2천만 원 미만이라 아는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변경으로 좀 했다가 지금 이제 입찰로 띄울거예요. 취재 결과 계약을 맺은 환경업체의 대표는 완주군청의 한 일간지 출입기자였습니다. 업체 대표는 오해의 소시가 있지만 좋은 뜻에서 계약을 맺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완주군도 마땅한 대안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나중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여쭤봤는데 지역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전주에도 알아봤나 보더라고요. 매립 허가부터 사후 관리까지 부실 행정이 드러난 완주 비봉 매립장 사태가 관원 유착이 아니냐는 또 다른 의혹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군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불이 나 학생 등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군산 조촌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불이 나 5층 화학실 일부와 실험대 등을 태우고
22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학실에 있던 쓰레기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건의문이 국회에 전달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은 탄소산업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97개 회원사의 뜻을 모아 탄소소재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담은 탄소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에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4.15 총선까지 반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 선거법 개정안은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논의도 한없이 미뤄지고 있어 이번에도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28석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구 상하한 기준에 따라 도내 지역구도 2석가량 줄게 됩니다. 정치개혁의 시작점이라는 평을 받지만 문제는 지역의 대표성.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전북 지역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에선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인구 수에 맞춰 선거구를 나누다 보니 농촌 지역의 대표성이 떨어져 지역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겁니다. 한 20, 30년 후면 7, 80개 정도의 자치단체가 줄어들 것으로 지금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선거구를 병합을 해 나갈 거냐. 15대 총선 때 14곳이었던 도내 지역구는 지난 총선에서 10곳으로 감소했고 거리가 멀고 생활권이 다른 완주와 무진장 지역이 한 선거구로 묶이기도 했습니다. 여기다 거기에 맞춰서 지역구를 줄게 되면 지역 대표성은 더 약화가 되고 또 약화된 것만큼 기반 조건은 악화되고 그럼 인구는 더 유출되고.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도 복잡해 논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결국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려면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세비 동결 등 정치권의 과감한 정치개혁 결단 없이는 반대 여론이 큰 상황입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려고 하면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패스트트랙 안은 그 동상이몽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부터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제나 석패의제 같은 개혁적 선거제 도입은 논의조차 못하는 등 총선 전국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지자체 현수막 활용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평화당 도당과 대한정치연대는 논평을 내고 지난 18일 도와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총선 후보자들이 현수막을 게재할 수 없으니 자치단체 현수막을 활용하라고 한 건 명백한 관권선거 획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단체장들에게 홍보를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라며 과도한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전 인근 지자체들이 원전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를 본격화했습니다. 고창과 부안, 무안과 삼척 등 12개의 지자체는 울산중구청에서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을 결성하고 원전 정책 참여 보장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원전 교부세 신설에 관한 공동 요구안을 발표하며 법안 개정 운동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친환경차에 대한 요구는 많은 내연을 내뿜는 건설 기계도 예외가 아닌데요. 전북의 한 중소기업이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전기 굴착기를 개발해 환경오염도 막고 그리고 중장비의 탈일본화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도심 재개발이나 하수관 공사 등에 널리 쓰이는 3.5톤 소형 굴착기입니다. 겉보기에는 기존 굴착기와 다르지 않지만 불쾌한 매연 배출 없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전기 굴착기인데 전북의 한 중소기업이 4년간 80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결과물입니다. 기존 굴착기는 엔진과 메인 펌프 등 핵심 부품을 일본에 의존해야 하는 게 현실. 하지만 전동 모터를 개발하고 배터리와 인버터 등은 부품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 100%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일반 차량용 급속 충전기 기준으로 해서 충전 시간은 대략 한 2시간 정도면은 80% 이상 충전이 다 됩니다. 길게는 8시간까지 작업이 가능하며
위험과 오염 지역을 위해 무선 원격 조종 시스템도 탑재됐습니다. 시연회 참석자들은 성능을 꼼꼼히 살피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매연가스 때문에 건강이 많이 악화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작업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해외 수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격적인 생산은 내년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가감하게 국산화를 시도를 했는데 시기상으로도 저희하고 가장 또 맞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3년 안에 10% 이상 시장 점유하는 목표로 가격 대비 성능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극복하고 국산 전기 굴착기가 세계 시장의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기후변화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여름이면 과수 농장마다 물 관리에 비상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으로 물을 공급하는 스마트 시스템이 국내 기술로 개발돼 농가에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유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무 위에 매달린 적외선 센서가 잎의 온도 변화를 수시로 체크합니다. 사과 농장 상공을 오가는 드론도 열화상 카메라로 고온 건조한 환경으로 인한 나무의 스트레스를 면밀히 관찰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통해 과수원에 언제 얼마나 물을 공급할 것인지 계산하고 자동으로 필요량의 물을 공급합니다. 작물이 받고 있는 수분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외선 센서를 사용했는데요. 이 센서는 매 1분마다 데이터를 측정을 해서 저희 시스템으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여름마다 따가운 햇살에 잎이 데이고 과일 성장에 장애가 많아 물 공급이 비상인데 농가의 고생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해를 거듭할수록 기온이 높아져 햇볕 대임 현상 등이 심각해 더욱 요긴합니다. 잎이 타들어가는 증상, 그리고 과일도 표피가 타들어가는 햇볕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 예방에 의해서 적게 관수하는 게 필요한데 과수원 1헥타르당 700만 원 정도면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데 과일 크기와 당도가 개선되고 관계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사과 무게는 약 20% 정도, 사과 당도는 약 8% 정도 늘어났습니다. 농업 용수 사용량은 약 30%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심각한 기후변화와 이상 고온으로 현재 지구촌의 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1조 원대. 국내만 놓고 보면 지난해 가뭄과 고온으로 피해를 입은 농경지가 2,000헥타르에 달해 민간에 빠르게 기술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2021년부터 20년간의 전라북도 장기종합계획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도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인구 구조와 경제 환경 그리고 국토종합계획을 반영해 내년 3월까지 계획안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계획안이 마련되면 지역별 공청회와 심의를 거쳐 내년 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기로 했습니다. 네, 최근 자치단체마다 앞다퉈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군산시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은파 호수공원에서도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선유도와 장자도, 신시도 등 5개 지역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했는데 반응이 좋아 설치 지역을 늘린 겁니다. 네트워크에서 코리아 프리 와이파이를 선택하면 무료로 인터넷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시를 찾아오는 관광객과 시민의 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풍 피해로 배추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임실 김장 페스티벌에 참여하면 30% 저렴하게 김장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장 페스티벌은 다음 달 9일부터 17일까지 임실엔 양념 가공김치 체험장 광장에서 열리는데 물량도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어난 44톤으로 참여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오는 31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을 추진하고 있는 익산시가 어제 용산역에서 철도 정책 포럼 창립과 정기 회의를 가졌습니다. 익산시는 전문가 2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이들을 철도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자문과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 선정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 철도정책 방향 설정과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 선정에 이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권기금으로 국가 유공자의 집을 고쳐주는 나라사랑 행복의 집 제4500호가 남원시 덕과면 수촌마을에 준공됐습니다. 수혜자는 1951년 지리산 남부군 토벌작전부터 3년간 의용경찰로 활동한 김갑규 유공자의 집으로 무너진 담은 나무 울타리를 세우고 실내에는 화장실과 세탁실을 만들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판소리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내일부터 사흘간 전주 소리문화관에서 전주 완창 판소리 5바탕 유파 대제전이 펼쳐집니다. 수제천 보존회가 오늘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창작 음악극 녹두꽃은 영원하리를 선보입니다. 진안군민과 함께하는 가을의 클래식 공연이 오늘 진안문화의 집에서 마련됩니다. 은파 소년소녀 합창단이 모레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군산 서천 청소년 교류 음악회를 갖습니다. 가수 동물원과 여행 스케치와 함께하는 포크 콘서트가 오늘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장수군은 내일 군민회관에서 제2회 장수군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정읍사 설화를 스토리텔링한 천년 부부 사랑 정촌 가요특구 준공식과 축하 콘서트가 내일 정읍사 관광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0번째를 맞는 전라북도 건축문화제가 내일부터 엿새간 도청 일원에서 열립니다. 니트와 한지 섬유의 우수성을 알리고 신진 디자이너를 발굴하기 위한 경진대회가 모레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전국 유명 국악인과 동호인이 모이는 제37회 전국 국악대전이 모레부터 이틀간 순창군 향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4도에서 낮 기온 23도, 익산 13도에서 23도, 동부권 무주는 12도에서 20도, 장수 11도에서 20도, 서해안권 군산은 16도에서 23도, 고창 14도에서 23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주와 정읍, 장수, 익산, 순창, 부안, 그리고 고창에서 보통 수준을, 나머지 지역은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기록하겠습니다.